2023년 일본에서 제작한 8부작 넷플릭스 드라마 더 데이스가 전세계 76개국에 공개되었습니다. 한국 빼고요. 이때 이 작품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나왔죠. 후쿠시마 때문에 정부가 규제하는 거냐? 반은 맞아요. 정부가 규제하는 거였죠. 근데 문제는 후쿠시마가 아니라 일본 콘텐츠에 대한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규제 때문에 넷플릭스는 더 데이스를 방영하긴커녕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등급 심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문화의 유통은 그레이마켓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레이마켓 또는 다크마켓은 원제조사나 상표 소유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배급 채널을 통한 상품의 교역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그레이마켓인 줄도 몰랐습니다. 이걸 안케기는 신문에서 본 정부 방침이었죠. 정부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4차에 걸쳐 일본 대중문화의 수입을 허용하기 시작하죠. 이로 인해 일본 기업인 반다이 코리아,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등이 설립되는 등의 효과도 일어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4차에 걸쳐 영화, 음악, 게임, 공연 등은 모든 규제를 풀었지만 특이하게도 영상물은 극장에서 사용되는 영화 또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에 한해서만 수입이 허용됐죠. 그리고 비디오물은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규제 해제가 여기서 멈췄는가?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위, 영등위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일본의 성인방송이나 AV를 규제하기 위해서라 여겨지죠. 분류 기준에서 영화관에서 사용되는 것은 영화, 비디오물은 드라마, 예능 등 영화관에서 사용되지 않은 모든 영상물을 말합니다. 참고로 DVD 등의 유형물도 들어가죠. 여하튼 성인방송, AV는 모두 비디오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방통위의 후심의 제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방영하고 싶으면 반드시 영등위에 심의를 넣어야 합니다. 즉 이런 시스템은 성인물을 규제하기엔 최적의 시스템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시스템상 일본의 비디오물은 아예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같은 수입 애니메이션이라도 TVA는 방통위에서 OVA, OTT, 극장판은 영등위가 각각 맡게 된 것이죠. 또한 일본 드라마, TV 애니메이션은 공중파 및 케이블 TV, 즉 방송사업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개방이 되지요. 방송사업자는 우선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 후 방영한 다음에 후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사인 투니버스가 G건담이나 윙건담을 방영할 수 있었던 이유죠. 문제는 화제 넷플릭스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 즉 후심의를 받을 수 있는 자율등급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방송사업자는 일단 방영한 후에 심의를 받으면 되지만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사전에 심의를 꼭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일본 비디오물에 심의를 넣으면 아예 받아주지 않거든요. 한 예로 리틀 위치 아카데미아의 경우 넷플릭스는 한국 도입 초기에 이 작품을 영등위에 심의 신청했지만 영등위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은 방통위 소관이라면서 심의를 반려했는데 정작 부가통신사업자는 방통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아예 방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각 OTT가 제작한 일본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은 한국에서는 나중에 방영되거나 아예 방영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상당수는 방영 시점이 아니면 화제성이 떨어지거나 기다리다 지쳐 다른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방영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넷플릭스가 일본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위스튜디오 등과 함께 인력 양성까지 하는 등 적극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꿋꿋하게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넷플릭스는 어떻게 하느냐? 기존 방송사업자가 방영한 작품을 계약을 맺고 방영합니다. 넷플릭스 등에 올라가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들은 방송사업자가 이미 방영했던 것에 방영권을 사들인 거예요. 한 예로 기동수사 건담 수성의 마녀의 경우 투니버스에서 방영한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언어의 자막이 있는 일본 넷플릭스의 것과는 달리 한국 넷플릭스의 수성의 마녀는 한국어 자막뿐이죠. 또한 최애아이는 담배 등이 모자이크 되어 있기도 합니다.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법의 규제를 받는데 방송사에서 방영할 때 후심의 때 문제가 될 것을 막기 위해 모자이크를 했던 흔적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넷플릭스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도 있다. 이건 모자이크도 모두 없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라는 질문 말이죠. 우선 영등위는 일본 극장 개봉작이 아니면 아예 심의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OTT 사업자는 편법을 씁니다. 넷플릭스는 온갖 법률 자문을 받은 후
일본 비디오물을 영화라고 스스로 규정 내린 후 이 작품을 한 편의 영화처럼 통으로 묶습니다. 한 예로 1쿨 12화 작품이라면 한 편이 24분인 영상 12편이 288분 분량의 하나의 영상이 되지요. 그리고 작은 영화관에 빌린 다음에 관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극장에서 상영하여 영화로 개봉합니다. 이렇게 TV 애니메이션은 극장 개봉 영화에 형식을 갖춰 심의를 넣고 영등이는 이것을 영화로 심의해준 것이죠. 문제는 이게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작품 공개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그리고 적자가 아닌 넷플릭스라서 가능했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화의 미디어 출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영화를 단기간 개봉한 적은 있어도 일본 콘텐츠를 국내에 공개하기 위해 시리즈 이름으로 영화로 심의 넣어서 쪼개서 공개한 경우는 넷플릭스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일본 오리지널을 영화로 심의 넣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한 번에 여러 개 신청도 할 수 없게 막아버리는 바람에 화제가 덜 된다 싶으면 운 나쁘게 밀려나서 심의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신청 대상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앞에서 비용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장벽은 비용입니다. 흑자가 나는 넷플릭스란 모를까 적자투성인 다른 사업자는 쉽게 할 수 없는 방법이죠. 아니, 넷플릭스가 아무리 흑자라도 어디까지나 사업을 하는 입장인지라 방영하는 작품이 구독자 유치에 기여하거나 혹은 구독자 이탈을 막는 효과가 있을 때나 돈을 투자하는데, 문제는 비디오물과 영화의 심의 비용이 크게 차이 난다는 거죠. 일본 비디오물을 제외한 국외 비디오물의 심의 비용은 10분당 17,000원인데 국외 영화는 무려 10분당 12만원. 사실 비디오물인데 일본 작품이란 이유로 영어로 만들어서 약 10배 정도의 비용으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1쿨 12화를 심의받는다면 반올림에서 총 290분이니 3,456만원을 심의비로 내야 하는 데다 여기에 극장 대관료까지 추가로 내야 하죠. 한국의 규제 때문에 한국 시장만을 위한 추가 비용을 따로 내야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손익분기점은 덩달아 올라가고 더욱 자연스럽게 일본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 일부는 아예 공개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이 규제가 처음에 운영되었을 때는 사람들의 추정대로라면 AV 규제라는 나름 합당한 이유가 있었죠. 지금 더데이즈가 대중의 주목을 받아 일본 콘텐츠의 심의 이슈가 불거지듯 만약 어떤 형태로든 AV의 심의를 열어놨다면 왜 정부는 이걸 막느냐고 여론이 형성되었을지도 모르고, 그럼 정부 정책 실행이 상당히 곤란했을 겁니다. 정책을 운용하는 정부는 대중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아마 정책의 초반 취지는 좋았겠죠. 하지만 이후 그 규제가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것이 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죠. 규제를 수행하는 쪽은 관성적으로 이를 수행하고 이것이 산업 발전에 장애물이 됩니다. 이는 영상심의 분야도 마찬가지이며, 그리고 지금도 온갖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죠. 한 예로 영상물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TV와 극장은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OTT의 등장으로 인해 영화, 비디오물 간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옥자 같은 영화도 비디오물의 형식으로 OTT에 개봉되는 마당에 굳이 이렇게 나누는 건 오래된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여하튼 이런 이유로 넷플릭스는 일본 비디오물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고, 비디오물을 신청하고 싶다면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따로 해왔던 것이죠. 이게 더 데이즈가 방영이 늦어진 이유이며, 일본에서 멀쩡히 방영된 작품이 한국에서만 방영이 안 되는 이유, 넷플릭스가 인력 양성까지 해가면서 만든 오리지널 작품들 중 일부가 한국에 방영되지 않는 이유인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바꾸는 것은 결국 여론이죠. 더 데이즈로 인해 불합리한 정책이 화제가 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례적으로 금지한 일본 비디오물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일부 기사를 보니 관례적이란 표현이 등장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관례적? 국가기록원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 문화 콘텐츠의 규제는 법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정책적인 이유로 규제해왔다고 하죠. 즉 비디오물과 영상물의 구분을 짓는 이것 자체가 법이 아니라 관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슈가 안 됐으면 이후에도 꾸준히 운영되었을 거란 것이죠. 앞에서 심의가 여론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고 말씀드렸죠. 법령이 아니라 정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론에 잘못 휘말리면 법적 근거가 없는 심의라는 문제 제기를 당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더 데이즈 이슈가 불거지면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여하튼 이 소동으로 인해 이제부터는 OTT 등의 부가통신사업자도 자율심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 7월 21일 기점으로 넷플릭스에 수많은 일본 콘텐츠가 공개되게 되지요. 또한 2023년 9월 1일부터는 일본 비디오물도 비디오물로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례적으로 막았던 것을 드디어 풀어준 것이죠. 2004년부터 있던 일이니 참 오래 걸렸네요. AB야 심의에서 통과 안 시키면 되니 이제야 제대로 된 환경이 만들어진 걸까요? 여하튼 앞으로 많은 작품들의 공개가 정말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